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뭔 일이냐고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 포웨이 아카데미 개원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첫 프로그램으로 정말 잘생기고 실력 있는 우리 그림 심리상담 전문가 문현석 선생님이 그림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이어서 또 러시아에 유학을 다녀온 절세 미남 한상돈 우리 배우 겸 감독이 또 연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나도 한번 언젠가는 연기의 꿈을 한번 이뤄봐야지 그런 소망을 품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기초부터 튼튼하게 콘크리트 바닥을 다져가면서 그렇게 이제 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한 감독의 연기 나이트. 지금 이 시간은요, 그런 포웨이 아카데미 개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또 원장인데 누가 시켜준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만든 채널에 개원한 포웨이 아카데미니까 저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소장님 스피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소장님 방송하실 때 혹시 원고 보고 하십니까? No. 원고는 무슨 원고입니까? 그냥 짧게 메모만 해놓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혹시 상대방이 있나요? 대화에 짝꿍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창조의 마술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언어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요, 말은 그 사람의 능력이요, 말은 그 사람의 삶이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강사들이 스피치의 원리라든지 목소리를 어떻게 트레이닝해야 정말 아름답고 꾀꼬리 같은 은쟁반에 옥구슬 올라가는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세상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일도 잘 되고 행복이 그냥 주렁주렁 열리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이롭게 한다면 이 말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축복이요 기적을 만드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주제는 뭐예요?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라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말을 해야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축복이 내게 오는지, 그래서 말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흥미롭죠? 그리고 좀 설레시죠? 제 강의를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요, 아, 말은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매력적으로 말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갖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라고 이제 제가 차근차근 이것도 기초부터 튼튼하게 콘크리트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쭉 갈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제가 말을 통해서 또 먹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방송을 하면 할수록 말이야말로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로운 가치이고 나의 재산이다.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런 것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노하우, 제가 그래도 수십 년 전문 강사로서 살아왔던 그 내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말하는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함으로써 특히 긍정 스피치는 다른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일반 스피치하고는 조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차근차근 정말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는 모범 학생처럼
여러분 그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게요. 네, 저도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스피치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 많이 고민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말 잘해야 성공한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말 잘해야 성공한다. 말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84년 미국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당시 후보는 레이건 후보였어요. 그리고 상대편은 먼데일 후보였습니다. 근데 레이건 후보는 나이가 좀 많았잖아요. 그 당시가 74세였습니다. 7학년 4반. 요새 70대는 청춘이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벌써 한 3, 40년 전이잖아요. 84년이니까 1984년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벌써 74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 후보인 먼데일은 50대에 팔팔한 그야말로 청년이죠. 그렇게 이제 두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당연히 레이건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미국 사람들은 레이건이 다 좋은데 대통령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니야? 건강이 받쳐줄까? 이 총기가 제대로 초롱초롱 빛날까? 이런 걱정하는 여론이 미국에 파다했습니다. 먼데일 후보는 이것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만났는데요. 먼데일 후보가 먼저 레이건 후보에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나이 이슈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레이건 후보에게 딱 한 방을 먹이죠. 레이건 후보님, 대통령을 하시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새 아이들 말로 선빵을 날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레이건 후보였다면 어떻게 응수하는 게 가장 좋았을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후보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자신의 나이를 딱 붙들고 늘어지자 우선 한번 탁 웃어준 거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페이스에 내가 그렇게 쉽게 말려들 레이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쫙 미소를 우선 날려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응수를 했냐면 나는 앞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나이를 정치적 이슈로 삼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나이를 선거 운동에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루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먼데일 후보가 아니 당신 말이야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 대통령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딱 한 방울 미리 매겼는데 레이건 후보는 저는 나이를 절대 선거운동에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상대 후보가 비록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룰 겁니다. 딱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응수를 한 겁니다. 먼데일 후보가 활짝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미국 전 국민들이 다 시청을 했죠. 그 다음부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가지고 레이건 후보가 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됐거든요. 말 한마디의 위력이 대선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역사적으로 그런 세상의 문명의 흐름을 바꾼 명연설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연설이 또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한 1963년 그 뉴욕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정말 울림이 컸던 마틴 리턴 킹 목사의 명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과거 노예였던 사람들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형제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나오는
I have a dream 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네, 이런 명연설 이게 미국의 인종차별을 없애는데 그리고 그것이 전 세상으로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각종 차별 철폐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런 명연설문이 됐죠. 사실 미국의 역사는 명연설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 이제 독립전쟁의 여러 가지 영웅들이 있죠. 또 독립의 아버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당시 버지니아주의 하원 의원이었던 패드릭 헨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에 식민 지배가 너무 이제 억압적이고 이제 폭정으로 치달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버지니아 연설이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제목이 그래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네. 영어로 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죽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패드릭 헨리가 명연설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민들이 자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더 이상 영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명연설을 통해서 사실은 독립을 쟁취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현대사에 있어서의 이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역사의 물줄기에 역사의 고비고비에 마치 횃불처럼 마치 등불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촉발제 역할을 한 게 바로 명연설입니다. 특히 이제 정치인에게 있어서의 이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 운명을 가름할 정도의 큰 의미와 또 힘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긍정심리학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회가 있습니다. 심리학회에서 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얼마나 좌우할까 이걸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의원들, 지도인들, 꼭 이런 정치인들 아니더라도요, CEO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연설문, 아니면 그 사람의 말하는 스타일, 그 사람의 일기장을 정말 싹 이잡듯이 다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화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하는 스피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뭐 지능지수가 얼마인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또 어떤 역량이 탁월한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말씨, 또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일기장, 이게 다 이제 그 사람의 스피치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그 말하는 습관만 이렇게 쭉 연구를 해봤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 또는 말하는 스타일만 연구해 본즉 그 사람의 말을 분석하니까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95% 이상 맞췄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CEO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만의 어떤 그 사람들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성공의 스피치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긍정심리학회에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요새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요새는 웬만한 CEO들은 다 스피치 훈련을 따로 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6급 이상, 5급 이상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공무원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게 소장님 한 말씀 시간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말을 해야 될 기회가 많잖아요. 여기 가서도 국장님 한 말씀, 여기 가서도 사장님 한 말씀, 여기서도 목사님 한 말씀, 여기서도 스님 한 말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 간다는 것은 어디 가서 한 말씀 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때 짧지만 강렬하게 또 감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냥 쭈뼛쭈뼛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사람들 그냥 하품이나 짝짝하게 나오고 아이고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가 이렇게 그냥 시계하고 연애하게 만들고 그러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말이란 이렇습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회에서 오랜 시간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의 말만 분석해도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95% 이상 적중하게 맞추더라. 여러분 이게 부부관계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이제 가트만 교수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부부학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이분의 연구 방법이 특징이 뭐냐면 이분도 부부간에 말을 연구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떤 표정 또 어떤 말씨 어떤 단어를 쓰면서 대화를 하는지를 그냥 한 5분에서 10분 내외 정도를 이렇게 탁 녹화를 하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가트만 교수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사람들 그런 이제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탁 녹화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녹화해갖고 오겠죠. 선생님 이 부부가 잘 살지 아니면 언제 이혼할지 좀 맞춰주세요. 근데 가트만 교수는 그렇게 부부가 대화하는 거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녹화한 테이프를 딱 분석을 해서 그 부부가 5년 안에 이혼할 건지 아니면 다정하게 살아갈 건지를 이분도 95% 이상 맞췄습니다. 여러분 현대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처럼 변화가 많은 시대에 95% 이상 무엇인가를 적중한다. 95% 이상 무엇인가를 예측한다. 이것은 알파고 이상입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기상청에서 정말 슈퍼컴퓨터로 분석하고 또 그 연구관들이 정말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딱 일기예보 요새는 잘 맞습니다. 되게 일기예보 딱 예측하잖아요. 근데 그게 100% 맞진 않죠. 막 태풍의 진로도 막 바뀌기도 하고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안 내리기도 하고 그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그 수많은 박사들이 연구를 해도 이게 한 80% 이상 적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그 사람의 말을 연구한 즉 이 사람이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또는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95% 이상 적중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5년 이상 다정하게 지낼 건지 아니면 5년 안에 갈라서고 빠이빠이 잘 가시오 하고 서로 눈물바람을 할지 이것도 95% 이상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요, 말은 그 사람의 능력이요,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요, 말은 그 사람의 삶의 품격이다 그랬잖아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한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꼭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이제 다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창조의 마술에서도 우리가 확언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통해서 창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을 정말 잘해서 말을 진리에 맞게 하고 또 말을 통해서 우주에 축복과 기회와 또 행복과 성공을 요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스피치 수업을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말을 소중하게 여겨라. 말을 천금같이 여겨라. 말을 정말 로또에 당첨된 그 로또 복권같이 여겨라.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이 인물이 그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도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선생님 화장실 보내주세요. 이 말을 못했어요. 세상 쑥맥이라. 천연 쑥맥 기념물이었어요. 제가 국가 공인 지정 쑥맥이었단 말이에요. 집 안에서만 호랭이 잡고 밖에 나가서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정말 머터리였단 말이에요. 그랬던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피치를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스피치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한 달이면 적으면 한 15번에서 많으면 20번 정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저는 말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 방광의 고통으로부터 사라진다는 걸. 여러분, 그 초등학교 3, 4학년 때 선생님께 선생님 저 화장실 보내주세요. 이 말을 못하고 그걸 온통 몸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그 방광의 고통. 그래서 제가 5장 6부 가운데 방광이 제일 튼튼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레탄 고무보다도 더 쫄깃쫄깃해요. 제 방광은. 그런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때하고 표현할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소중하게 여기라. 천금같이 대해야 하고 자신의 말하는 스타일, 그리고 자신이 쓰는 언어, 그리고 자신이 전달하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갈고 닦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 우주가 그 말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말을 통해서 좋은 인연도 끌어오게 하고 말을 통해서 성공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보고 여러분들 그걸 좀 절감해 주십시오. 두 번째, 소중한 마음가짐은 말이 곧 내 운명을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의 운명을 만듭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건 다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줄 알겠어? 나 같은 게 도대체. 여러분, 제가 어려서의 별명이 입이 크다고 입 큰 개구리 아니면은 입 큰 아가리, 이게 제 이제 별명이었어요. 그게 이제 컴플렉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생각으로 나는 세상에 우리 엄마가 전생에 개구리를 많이 잡았었나 봐. 아니면 전생에 나는 하마였나 봐. 나는 왜 이렇게 입이 큰 거야? 도대체 얼굴에 반이 입이니?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해내는 거야? 계속 그 생각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그 컴플렉스가 내 인생을 꽉 붙들고 있는 정말 족쇄가 되겠죠. 그런데 그 말을 바꾸는 거죠. 나 입 큰 것이 매력이 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보다 입이 크니까 노래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입이 크니까 밥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입이 크니까 말도 더 잘할 수 있고, 목소리도 훨씬 우렁차게 낼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아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가 쓰는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꾼다는 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기계발 프로그램, 특히 이제 자존감이나 예를 들면 이제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할 때 나는 하고 네모를 이렇게 채워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소심합니다. 이것을 나는 섬세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소심한 것은 섬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이런 것은 나는 여유가 많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요.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언어를 다른 언어로 교체하고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소심한 단어를 세심한 것으로, 게으른 것을 여유 있는 것으로, 내향적인 것고 그리고 이제 내성적인 것은 침착한 것으로, 그렇게 단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마술에서도 이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통해서 말을 잘해서 말을 진리에 맞게, 원리에 맞게, 그리고 우주가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도록 말을 잘 하려면 어떤 기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요? 말이 곧 내 운명을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말을 잘하는 전제 조건이요. 이게 이제 출발선인 거예요. 첫째, 말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라. 두 번째, 말이 곧 내 운명을 만든다고 우리가 생각하자.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말을 되게 하찮게 대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어이구, 말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럼 말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너 혓바닥에다 참기름 발랐냐? 말만 잘해서 뭐해? 말은 청산유수구만. 아이고, 저놈은 말 못하다 죽은 귀신이 붙었나봐.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물에 뜨겠다. 이렇게 말을 업신여기고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 천박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요새 연예인들 보십시오. 김재동 씨나 유재석 씨나 정말 예능 프로에 나가서 한마디를 해도 어쩌면 그렇게 맛깔나게 기발하게 재미나게 하는지. 그 사람들 출연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말 잘해서, 그렇게 말을 정말 재미있게 재치있게 잘해서 그게 수억 수천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남자놈이 저렇게 주둥아리가 싸가지고 저렇게 말재 주머니 있어갖고 뭐에다 쓸지 모르겠어 쟤는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천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뒷짐지고 에헴 하고 침묵은 금이다 해가지고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잔재주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 의식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내 운명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말 잘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적으로도 그렇고 창조의 마술에서도 강조하는 바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긍정심리학회, 그리고 말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연구했던 수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자는 거죠. 여러분, 성공을 끌어오는 성공 스피치,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재미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